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을 제가 봤는데요. 어촌 마을에 단짝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젊은 시절에는 각자 헤어져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다시 와서 같이 지내면서 노년기에 겪는 애환들을 잘 나타내준 그런 영화였는데요. 맨 마지막 장면이 두 여자친구가 삶을 정리하고 바닷가가 보이는 절벽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2022년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7세였는데요. 1970년대에는 62.3세였기 때문에 50년간 20년 정도가 증가했어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90세를 넘게 사실 거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일까요? 일부 보고를 보면은요, 65세 이상이 되면은 나머지 삶의 25% 정도를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년기에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된 병들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암이겠죠. 암. 남자의 경우는요, 일생 동안에 40% 정도가 암을 경험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30% 정도. 그래서 모두 합쳐서 한 35% 정도가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혈관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꾸 약해지고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히고 터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무서워하는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이런 병들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병들이 뿌리는 바로 신체 노화입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이 달력 나이가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노화는 세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되고 망가지는 것이 쌓이는 것이 이제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달력 나이하고 신체 나이는 굉장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것을 바란다면은 우리가 노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노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막아내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 수는 결정돼 있다.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뭔가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잘못 다루어서 이렇게 노화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양대축이죠. 세포가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손상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과거의 의학자들은 이 세포 분열을 계속 시키면 우리는 늙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분열을 시킬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도까지만 분열을 하고 더 이상은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한 1970년도에 들어와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가만히 조용히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노화세포가 돼가지고 주변 세포를 더 노화시켜요. 좀비 세포처럼. 그래가지고 노화세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거는 저 운명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포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나쁜 생활 습관을 했을 때 이것이 급속도로 짧아지는 거예요. 비만이라든지 운동하지 않는다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도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젊은 시절에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게끔 우리 생활 습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론이 이제 무작위 선상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것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내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산소로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물이 되질 않고 활성산소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주변 기관을 갖다 공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포막도 공격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공격하고, 핵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암이 유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유발되면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노화 관련 질환, 노년기에 많이 생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질환을 잘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면 텔로미어 길이도 짧아지는 것을 더 막아주고, 그리고 활성산소 생기지 않고 세포 손상이 훨씬 덜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발생도 적어지고 천천히 나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정하면 어떤 걸까요? 우선 세계 5대 장수 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2005년에 미국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댄 뷰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한 5개의 장수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리고 중남미 지중해 2곳,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오키나와 5개를 선정을 해서 봤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들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좀 낮은 거예요.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이건 혈통하고 민족들 다 다르잖아요. 문화적 특성도 다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봤더니 주변 환경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자연환경 때문에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식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지중해 식단, 오키나와 식단이잖아요. 이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오키나와 식단은 그 과거에는 이분들이 고구마가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중요한 것은 육류, 지방 같은 것이 좀 피해져 있고, 그리고 전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양파, 마늘, 토마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지중해에서는 올리브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노화 방지와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소식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화 관련 질환들, 제가 말씀드렸던 암, 심혈관 질환 이 부분들이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 어떤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없다는 신호가, 먹을 게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신호가 우리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신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화 방지 단백질, 이게 서투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나와가지고 동맥경화도 예방되고 암도 예방되고 치매도 예방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반대로 먹을 게 풍성하고 많은
풍족한 그런 삶에서는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발육하고 성장해서 생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발육과 성장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잘 먹으면서 영양 공부를 해줘야겠지만 칼로리 공급이죠. 이 부분이 전부 다 끝난 중년 이후의 삶서부터는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은 나를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 동력이 전부 다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식은 뭐 아무나 전부 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중년 이상의 좀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러신 분들은 칼로리 제한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노인에서는요, 근데 노인에서는 자꾸 근육이 빠져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낙상을 해가지고 골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근육량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당 지수,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단.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단 거 먹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폴리페놀이 풍성한 식단. 폴리페놀이 항염,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세균, 항바이러스 모든 외부에서 들어온 걸 전부 다 죽이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은 모든 어떤 음식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색깔이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키위라든지 가지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 식단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지개 식단으로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식물성 영양소는 색깔마다 전부 다 공통적인 작용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7가지 이상의 색을 가진 야채나 과일을 5번에서 9번 섭취해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5번에서 9번 섭취. 자주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항염 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닌데요. 면역세포에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염증 유발 물질을 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염증 유발 물질이 계속해서 발동하고 있다면 이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균이 없는데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세포라는 건 군대를 생각하면 딱 맞는데 군대는 적군이 들어올 때 필요한 거지 적군이 없는데 자꾸 군대가 이렇게 사격을 가하면은 우리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염증이 활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염증을 낮춰줘야 되는데 항염 작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음식이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3에는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평상시에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도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을 직접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균을 그게 우리 그 장에서 이렇게 정착될지 뭘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좋은 먹이가 되는 걸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시 섬유질, 야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서부터 음식이 모든 거의 보약이다라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고 약은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십시오. 음식을 통째로 건강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삶,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잘하고 좋은 표정 갖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시는 것이 젊고 오래 사는 노화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